좋고, 병고, 건강, 네, 병고. 이게 좀 약간 무의고 해갖고, 일이 없는 고통, 그죠? 전체 4개 다 돈으로 해결돼요. 예? 노인의 고통은 다 돈으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노인의 고통이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늙은 고통이 아니고 돈이 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돈 벌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네. 다 빈, 돈이 없으니까 빈이고, 뭐 돈 있으면 사람들이 붙잖아요. 그냥 밥이라도 맨날 사주면 안 붙겠어요? 뭐 그 진실되고 안 진실되고 상관없어. 안 심심하면 돼. 그죠? 병고도 병으로 이제 일이 있으면 임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럼 결론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자식들도 돈이 있으면 효도를 더 하지 않나요? 그렇죠? 부동산이 좀 가성비가 좋아요. 또 효도받기에는. 그러니까는 자식들한테 5천만 원짜리 통장을 깠어요. 딱 이렇게. 이 애들도 부동산은 연속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런 것만 있지 엄마가 팔아먹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 어? 그냥 부동산은 연속성이 있다라고 이 금융자산은 영속성이 없다고 봐요. 통장을 보여주면 통장을 보여주는 거랑 5천만 원 투자한 집문서를 보여주는 거랑 가성비가 달라요. 5천만 원짜리 집문서도 팔아먹으면 끝인데 통장이 더 빨리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들은. 그래서 통장을 보여줘봤자 그건 엄마 돈이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엄마가 집이 있으면서 3억짜리 딱 매매 계약서가 찍힌 걸 딱 봐요. 거기에 있는데 전세가 2억 5천이 껴있어요. 근데 애들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등기권리정에는 전세 계약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매매 계약서만 딱 들어가요. 그쵸? 그럼 딱 보여줘요, 그거를. 그러면 걔는 그걸 5천이라고 안 봐요. 걔는 그걸 3억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누가 더 효도를 하겠어요? 전세 끼고 투자하면 오르고 애들이 용돈이 월세가 나와요. 애들한테서. 5천만 원짜리 통장을 보여주면 애들한테 월세가 안 나와요. 예? 전세 끼고 사주면 애들한테 월세가 나온다니까? 해보세요. 예. 자, 임대사업 제가 많이 받는 질문들만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지 않나? 전혀 안 길어요. 예, 안 길어요. 당신이 더 오래 살아요. 중간에 못 멈춰요. 혹시 임대사업 하고 계신 분, 월세 받고 계신 분 멈출 수 있어요? 그거 없으면은 너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 봤던 게 없으면 사람이라는 건 원래 그래요. 원래 이렇게 본인 삶을 막 못 줄여요. 집도 못 줄이고 차도 못 줄이고 못 줄이거든요. 잘. 월세가 줄어들면 더 굉장히 못 산 것처럼 느껴져요. 못 줄여요. 그냥 임대사업 안 계속 하셔야 돼요. 안 할 거면 뭘 하시겠냐는 거죠. 살아야 되는데. 그죠?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하나? 임대기간 너무 긴데. 8년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안 떨어질 곳에 하면 되지 뭐. 그죠? 안 떨어질 곳. 안 떨어질 곳은 어떤 데가 안 떨어져요? 직장이 많은 곳. 사람이 몰리는 곳. 변해서 땅값이 올라갈 곳. 뭐 그런 곳들. 뭐 강남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뭐 좋아지겠죠? 좋은 뭐예요? 비싼데. 응? 우리는 투자성이랑 좋은 걸 사는 거랑 또 다른 거잖아요. 한번 용산을 한번 빠르게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 저가주택 올라가는 부분은 다 말을 했고, 여의도 사는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용산이 그래도 서울에서 지도를 보면 중심이다 그랬더니 여의도가 중심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냥. 딴 데는 안 올랐는데 여기 왜, 딴 데 많이 올랐는데 여기 왜 안 오르냐 중심이다. 그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뭐 여기도 교통은 좋지만 뭐 경부축으로 딱 빠지기도 편하고 굉장히 교통은 좋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하신 분들, 한남 뉴타운 투자하신 분들 보면, 투자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재건축은 그냥 좀 안전해 보이지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의 리그는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타이밍 싸움이에요, 그냥. 근데 뭐 옥석을 가리고 조금 미래를 보고 약간의 해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로 좀 많이 가요. 근데 재건축은 그냥 아파트가 아파트 되는 건 믿는데 집이 아파트가 되는 걸 잘 못 믿어요, 사람들은. 근데 집도 아파트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 못 믿어요, 부동산을. 지하철 공사가 하고 있어도 안 믿어요. 지가 타야 믿어요. 지가 타야지.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하고 있는데 옆에 안 사요. 지가 타봐야 사요. 지가 타봐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다 안 믿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 편해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있는 이제 투자하신 분들 성향들 보면 뭐 자본도 있고 미래도 굉장히 잘 보고 하여튼 소득 있는 사람도 굉장히 좀 많아요. 투자 잘하시는 이 사람들은 투자를 계속해요, 그냥. 여기에서 발생된 돈은 월세를 받는 돈 외에 또 투자를 할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투자를 이어가는 돈들이에요, 그냥. 돈의 성향이 그래요. 원래 했던 곳으로 계속 가요. 뭐 여기서 만약 오피스텔 해서 월세 받은 사람들은 뭐 오피스텔만 하는 경향이 있고, 재건축이 지금 뭐 계속 했던 것도 재건축이 수익성이 좋아서 막 투자를 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재건축을 투자했던 관성 때문에 또 투자를 하신 거예요. 전에 재건축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또 재건축 투자하시는 거야. 근데 전에만큼 소득이 안 나와. 그래도 재건축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관성이죠, 관성. 그러면은 이쪽 용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용산도 한번 투자를 하신 분들은 계속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보시면은 거의 보이는 부분에 이만큼의 용산이면은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가 거의 개인이 손을 못 대는 땅이에요, 그냥. 국제업무지구, 뭐 용산 민족공원, 뭐 손을 못 대는 지역들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대규모 지금 뉴타운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이 자금들이 아마 용산에서 다른 데로 안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는 최고니까. 그러면은 이 지역의 돈들이 또 한 번 계속 움직일 거예요. 지금 떨어져도 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한 4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다 올랐어요, 지금. 지금 조금 빠지는 것은 그때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조금 빠질 수는 있어도.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재개발로 계속 가요. 벌써 2배 이상 벌었으니까. 용산 지금은 여러분들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보시면은. 또 이렇게 바람 빠진 소리가 나요. 뭐라고요? 피시큰. 왜 비싸요? 문자 올라오고 보면은. 예? 문자 오는 거 보면은요. 예. 엄청 비싸게 이렇게 나와요. 또 얼마나 돌아다녔으면 문자까지 와요? 얼마나 안 사고 돌아다녀? 예? 예, 엄청 비싸요. 가보시면 더 못 사요. 근데 비싼 기준을 잡아야 돼요. 평당 1억이에요. 예를 들어 평당 지금 1억 넘거든요. 1억인데 여기 24평 지어지면 얼마 될까요? 예? 24평 그냥 20억 되지 않겠어요? 그쵸? 20억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뭐 될 시점에 20억이 좀 안 된다고 하더라도 20억짜리 대지 지분이 아마 한 12평 될 거예요. 예? 이종 200%로 지어지면 300%로 지어지면은 한 8평 정도 되겠죠, 보통. 그쵸? 보통 한 300%. 8평이면 모든 땅이 만약에 모든 조합원들이 평형을 다 똑같이 갖고 있다고 하면 평당 1억은 비싼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대지 8평에 건축비 더 드리고 건축비 해봤자 얼마 들겠어요? 24평 짓는데. 뭐 700을 들였다고 쳐요. 7, 24, 4, 7, 28. 뭐 그냥 2억을 들었다 쳐요, 건축비가. 24평 짓는 건축비가. 그러면서 뭐 조합 운영비에 한 30% 더 들었다 치고 한 3억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 값이 만약에 20억이 나가면 이 8평의 값이 얼마예요? 3억이면. 이게 17억이잖아요. 그럼 평당 2억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비싼 거는 내 돈에 비해 비싼 거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럼 강북에 있는 게 3천이야, 예를 들어. 3천은 살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24평 아파트가 만약에 7억이에요, 강북이. 강북의 기름동이 3천이야. 그러면 이 비용은 똑같죠? 3억은. 3억은 똑같죠? 그러면은
이걸 2억 4천 주고 산 거잖아요? 그죠? 2억 4천 주고 샀으면은 7억이니 3억 빼면 얘가 4억으로 1억 6천의 투자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3천만 원 주고 사서 1억 6천의 투자성이 나온 거고, 얘는 8억 주고 사서 17억이었으니까 9억의 투자성이 나온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도 상관없고 그냥.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그냥 그 금액에 대한 절대값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고 이게 비싸다 안 비싸다를 봐야 되는 거죠. 문자만 막 엄청 받으시고. 한동안 있는 얘기도 와요. 가서 보면은 저는 재개발지역 안 보고 사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 더 못 사요. 왜냐면 이렇게 장롱보다 천장이 밑에 있어. 장롱이 천장을 받치고 있는데 이렇게 천장이 더 밑에 있다니까요. 어떤 건지 이해 가세요? 이렇게 천장이 내려앉아가지고 장롱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니까. 예? 예. 비 오면은 막 바가지랑 바가지는 다 나와야 돼요. 그런 게 뭐 분리다 세대가 막 7억, 8억 하니까. 근데 24평 지금 신반포 2차 아크로리버가 20억 넘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마 한남도 한강변 보이고 뭐 만약에 신분당선 연결된다라고만 하면 거기 한꺼번에 다 만들어진다면 꽤 좋아질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만들어지면. 근데 이제 강남의 재건축이랑 좀 다른 게 강남은 어디 한 군데만 재건축이 돼도 주변 인프라가 이미 좋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만 재건축이 돼도 얘가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신규 주택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쫙 사람들이 빨려 들어온단 말이야. 한 군데만 돼도. 한 군데만 돼도 주변이 지저분하지가 않아. 주변이 소득이 다 높아. 근데 저런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 한 구역 먼저 빨리 돼봤자 좋을 건 한 개도 없어요. 만약에 상구역이 제일 빠르다고 샀어요. 들어가서. 근데 나머지가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막 화장실이 박혀있는 집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봤자 좋을 게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주변 인프라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좀 갖고 있어요. 되려면은 뭐 왕신인 뉴타운처럼 막 한꺼번에 확 다 돼버린다든지 경희궁의 아침, 경희궁 자이 있잖아요. 교남 뉴타운처럼 한꺼번에 싹 밀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빛이 나는 곳이지 뭐 5구역 천천히 되고 3구역 이렇게 되면 아마 조금 값어치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데들은 오히려 좀 느린 데를 들어가는 게 더 나아요. 본인이 만약에 입주까지 한다면은 빨리 되는 데 입주를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옛날에 고덕동이 지금 한꺼번에 뭐 고덕주공이 다 철거를 하긴 했지만 그 전에 고덕 아이파크 입주할 때 보면은 2007년도인가 입주한 거 있잖아요, 고덕 아이파크. 들어갔다 다 다시 나왔어요. 처음에 새 아파트인지 알고 들어갔는데 주변이 다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는 그런 데는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형 평수가 많은 곳들, 뭐 반포지구라든지 이런 데들은 좀 다른 얘기죠. 그런 데들은 한 군데가 재건축이 되더라도 주변의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들어오면 오히려 빛이 나는 곳이지 이렇게 떨어지는 곳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특성들을 파악을 하고 하셔야 돼요. 다 투자를 할 때는. 좀 관련 자료만 좀 빠르게 보고 끝낼게요. 해방촌 도시재생 주민공모 보는데 한번 보세요. 용산구청 들어가서 뭐 무슨 공모하는데 금액이 2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냥 옛날에 해방촌 도시재생 이제 옛날엔 녹지축으로 하는 거였는데 도시재생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숙대 같은 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발표를 했는데 뭐 여기는 재개발보다는 여러 가지 뭐 공연장부터 시작을 했고 딴 데는 굉장히 개발할 만하게 지금 생겼잖아요. 개발할 만하게 생겼는데 상권들이 생각보다 좀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숙대 위주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계획으로 변경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하튼간에 이런 자료들을 쭉 보시고 뭐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은 보면 이제 도시환경 정비라는 말이 이제 법적으로는 없어졌는데 기존에 남아있던 사업들이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는 도심의 기능을 좀 살리는 거예요. 도심의 기능을 살리고 주거도 같이 개발을 하는 거죠. 좀 용적률이 높게 개발돼요. 그래서 용적률이 높게 개발되다 보니까는 소유자들에 대한
이득, 그러니까는 조합원들에 대한 이득은 막 되게 뛰어나요, 처음에는. 용적률이 높으니까. 근데 입주할 때 아파트 가격은 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용적률이 너무 높으면 쾌적성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주변에 학교가 많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용산면 전면지구도 입주할 때 보니까 그렇게 막 오르진 않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뭐 한남동 재정비 촉진지구 있고, 주택 재개발 때 청파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요번에 도시 재생 사업 하면서 무산됐어요. 무산됐는데 동네에선 난리예요. 지금 서계동이랑 지금. 동네에서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건축허가 제한을 했다가 서계 청파동 같은 경우가 제한을 했다가 건축허가 제한이 풀렸어요. 풀렸는데 건축허가는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노후도를 진행시키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왜냐면은 토지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옛날에 한꺼번에 개발하자고 이제 그러니까 땅들이 서계동도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서계동이 이렇게 생겼으면 막 땅들이 막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막 필지들이 막 이렇게 꾸불꾸불 뭐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 단독으로는 개발이 안 되니까는 뭐 막 이렇게 묶어놨어요. 요렇게 개발해라 뭐 요렇게 개발해라 이런 식으로 묶어놨어요. 근데 묶어놨는데 묶는 게 그렇게 쉽지도 않고 건축 허가 행위는 거의 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그 구청 들어가서 세움터라고 있거든요. 들어가서 보면은 거의 안 일어나고 있어갖고 주민들이 계속 개발을 하자고 막 지금 요구는 하고 있어요. 쭉 아파트 쪽들 보면 중산 시범 아파트라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너무 올랐고 뭐 이제 이쪽 재건축하는 아파트들 있고 이촌동이 그리고 나머지는 통합 리모델링으로 가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막 뭐 가장 관심 가졌던 뭐 한가람, 뭐 코롱 이런 아파트들이 통합 리모델링으로 가면서 지금 말도 못하게 올랐어요. 재건축보다 더 올랐어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리모델링이. 리모델링 단체로 대수선하는 건데 왜 그렇게 오르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예? 단체로 대수선하는 거잖아요. 사업성 수직 증축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옛날에 기사를 봤더니 옛날에 그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은광역에 있는데 무슨 동신아파트인가 그게 쌍용 아파트로 변형됐는데 8억짜리 아파트를 리모델링 했더니 10억이 됐대요. 근데 리모델링 하는데 1억 5천 냈거든요. 뭐야 그게. 8억짜리 아파트를 리모델링 했더니 10억이 됐대. 중간에 거는 싹 빼버리고 당연하지 중간에 1억 5천 들어오는데 10억 돼야지 그러면은. 그 정도 효과밖에 안 나요 리모델링이라는 게 사실. 자, 근데 중산 아파트 같은 경우가 나중에 되면은 조금 좋아질 건데 아마 이것도 사기가 좀 애매해요. 이게 중산 시범 아파트가 대지 지분이 없어요. 시유지예요, 시유지. 근데 이제 재건축으로 가야 되는데 재건축으로 가려면 이제 토지를 얘네가 불화를 받아야 돼요. 재건축으로 가려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예요. 그래서 토지가 있어야지 조합원이 돼요. 토지랑 건축물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결론을 불화를 받아야 되는데 불화는 받을 수가 있어요. 점유자한테 우선 점유자는 불화 신청이 가능하니까. 근데 불화 대금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몰라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가 막 뭐 공시지가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요즘에 불화 대금 평가 금액이 거의 거래 금액이에요. 거의 거래 금액. 그래서 뭐 조금 난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하고 한남뉴타운 거래한 절반 떨어졌는데 1억은 유지하고 있고 메인이겠죠 용산에서. 주한미군 용산기지 1급 폐쇄하고 있고 이제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도 국제업무지구로 하려고 했던 것도 부지 인도 강제 집행 허가 개발 재개 초읽기 무슨 소리냐면은 건설회사랑 막 싸우면서 이제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돈 들인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거하고 뭐하고 했으니까. 점유하고 있었는데 강제 집행 허가 인도 명령 떨어지니까는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그냥 다 쫓아낼 수 있다예요. 명도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사업이 진행 가능한 거고. 집값 상승 기름 불라 용산 개발 머물기는 서울시. 반대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용산 개발을 하면 집값이 어떻게 돼요? 기름 붓는 거예요. 반대로 읽을 줄도 알아야 돼요.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쭉 빠르게 보시면 그냥 마지막이니까 쭉 보시고 이거 막 정확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사실. 보시면 그냥 다 개발지예요. 그냥 다 개발지고 개발 안 하는 땅들이 이런 땅들 해방촌이 지구대 이 아까 말씀드린 이 해방촌이 처음에 우리가 2010 몇 년도죠? 11년도인가요? 그 당시에 이 공모전 하면서 서울시가 처음에 뭐 안으로 내놓고 한 게 여기가 이렇게 공원이 이어지는 것처럼 색깔이 칠해져 있었어요. 그 정보에 빠른 강남 아줌마들이 있는 대로 그냥 다 사버린 거야, 저기를. 그냥 녹지 축이 된다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하면서 그때 막 BRT 제도로 갖고 개발권 양도라는 제도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여기에 녹지축으로 만들면 여긴 개발 못 하잖아요. 그럼 여기 본래 지을 수 있던 건물, 여기에 지을 수 있는 건물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건물을 안 짓고 녹지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다른 데에 넘겨줘, 파는 거야, 그냥. 두 개를 결합을 해갖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토지가 요만한 땅에 용적률이 있을 것이고, 요만한 땅에 용적률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두 개가 합쳐져 있으면 이만하게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두 개를 합한 것만큼. 근데 둘이 떨어져 있지만, 얘네를 하나로 봐가지고 건축 허가는 이만큼 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여기는 녹지축으로 만들고, 뭐 기부 체납에 대한 개념으로 잡고, 여기에 더 많이 짓겠다. 근데 재개발이라는 게 지네끼리 하라 그래도 잘 돼야 안 돼요? 근데 남의 자식 데리고 오면 돼야 안 돼요, 그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무산된 거지, 그냥. 정서적으로 될 수가 없죠. 지네끼리 하라 그래도 맨날 치고박는데, 딴 애랑 같이 하라 그러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거의 무산됐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고. 나머지들 쭉 보면 개발지역과 아닌 지역으로 남아있는 게 사실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신계지구에 대해서 요즘들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데, 신계지구 같은 경우는 상권으로 개발될 것이 저기 주택으로 개발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 빌딩 살 사람들은 괜찮은데 주택은 물 건너 갖다 보셔도 돼요. 그리고 용산에 있어서 지금 어차피 장기적인 싸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3억 미만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3억 미만. 3억이 넘어가면 일단은 자금 출처 조사 다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뭐 바로 개발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뭐 자금 출처 조사까지 하면서 힘들게 접근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용산 살펴보면은 지금 신축 분양하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다 3억이 넘었어요. 3억이 넘었어요. 근데 3억이 안 된 매물들도 뭐 확보가 돼 있어요. 저희 쪽에서는. 그래서 그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담 신청을 하셔도 돼요. 뭐 저희 아는 분이 교회 땅을 말도 안 되게 싸게 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시세를 모르고 팔았나 봐요. 그래서 너무 싸게 지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고, 어차피 바로 되는 것들, 우리가 자금 계획을 세우고 입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뭐 자금에 대한 조달 계획을 제출을 하면서도 들어가도 되는데, 뭐 장기적인 싸움으로 가는 곳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한남뉴타운 같은 데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주택 있는 사람들은 한남뉴타운들,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되는 거 팁 하나 드릴게요. 한남뉴타운 사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언제 될지 모르는데 지금 내가 한남뉴타운 살 수 있는 사람 중에 집 없는 사람 없어요. 예? 집이 있는데 들어가면 일시적인 이주택 때문에 못 사는 거야. 그죠? 근데 사업시에 인가를 받고 사잖아요. 그러면 대체주택으로 인정을 해줘요. 걔가 아무리 오래돼도 상관없어. 그 대신 세대원 전원이 글로 입주만 해주면 돼. 새로운 주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른 지금 조합 설립 인가를 난 상태에서, 자, 한남뉴타운 조합 설립 인가만 나 있죠, 지금. 한남뉴타운을 사고 내가 A라는 주택이 있고 한남을 샀어요. 한남은 조합 설립 인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조합 설립 인가, 그 다음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이주 철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한남뉴타운을 사면은 내가 이 집을 2년 안에 팔아버려야 돼. 3년 안에. 그래야지 내가 지금 그 일시적인 이주택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은 대체주택을 취득했다라고 보는 거야. 사업시행 인가를 안 거면, 옛날부터 재건축은 사업시행 인가 나면은 옛날에는 권리로 인정을 했어요. 지금은 관리 처분이 나야 권리를 인정을 해주는데 입주권으로 보는데, 옛날에는 사업시행 인가였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 재개발은 사업시행 인가 나면은, 사업시행 인가 난 거를 매입을 하면은 대체주택 취득을 인정했다고 보는 거고, A라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남뉴타운에 세대원 전원 입주를 하게 되면은 이 주택은 비과세가 계속 유지가 돼요. 한남뉴타운이 오래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한남뉴타운보다 더 좋은 데가 나오기는 사실 별로 쉽지가 않잖아. 그럼 끝까지 가는 거야, 그냥 이 집에 살면서. 중간에 내가 변할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A라는 주택을 사고 오래 끄는 막 이상한 데다 투자를 하면은 중간에 마음 변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한남뉴타운은 마음 변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장기적으로 내가 살 곳을 미리 확보를 해놓고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사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행히 사업시행 인가받는 시점이 경기가 조금 꼬꾸라져 있는 상태라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경기가 계속 좋으면 사업시행 인가 가는 동안 가격 쭉쭉쭉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1주택일 때만. 1주택일 때만. 예. 비과세 1주택. 주거 이전에 뭐 자유를 이제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시면 돼요. 그죠? 뭐 몰라서 못 샀어요? 돈이 없어서 못 샀지? 네. 네. 소액으로 서계청파는 소액으로 투자하시니까 장기적인 싸움이에요. 장기적인 싸움. 용산에서 개발되면 마지막으로 개발될 곳이에요. 바로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 그런 마음으로. 그냥 자녀한테 준다 그냥. 그러면 마곡지구 재건축. 마곡지구에 재건축이 어디 있어요? 마곡지구 재건축 어디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요만한 거? 아니에요. 방한뉴타운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고 해제된 데들이 있는데 해제되는 데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해제 절차를 밟을 때는 2011년부터 이제 경기가 확 떨어졌을 때 해제를 시키려면은 30%만 동의를 하면 해제를 해줬어요. 희한하게 진행을 하려면 75% 동의를 해야 되는데 해제를 하려면 30%만 동의서를 거둬도 해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얘기고 막 사업을 해도 분양도 안 되고 막 사업비만 내고 뭐 내가 추가 부담도 없고 막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근데 집값이 막 마곡지구가 지금 엠벨리가 11억을 찍었어요. 7단지가.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개발하면 사업성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나온다고 보니까는 다시 이제 해제됐던 데들이 구역지정 신청을 하려고 동의서를 걷고 있어요. 주민 제한도 가능하거든요. 구역지정이. 네, 그래서 그런 데들 중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해야죠. 네? 알고. 네, 하여튼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때다. 이제 모든 법이 단타로 가는 거는 다 틀려 먹었어요. 일단은 단타로 가는 건 다 틀려 먹었고 그리고 부자 된 사람들 보면 다 장기로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부자로. 한번 보실까요? 자꾸 그 질문이 이렇게 제가 뭐 어떤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질문 내용 자체가 이렇게 쭉 이렇게 가격이 이제 샀다 팔았다는 것보다 샀다가 팔아서 판 사람이 이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아니야. 이 가격에 또 사. 또 샀어. 또 팔았어. 지 혼자 계속 세금만 내는 거예요. 예? 지는 마치 이만큼 여기서 갔다 일로 갔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 만만에 말씀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진득하게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세제 혜택들도 보고 결론은 돈을 벌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 자금은 빼놓고 금융 쪽에서는 단기 투자로 하세요. 그냥 주식을 하든지 무슨 비트코인을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예? 나머지 부동산 투자는 장기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될 만한 지역에 임대사업자를 활용해가지고 한 3억 이하로 한 소액으로 묻어두는 데 있어서는 아마 가장 안전한 게 용산이라고 판단이 돼요. 서울시 자체 내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잘 보시고 소형주택은 뜰 수밖에 없는 구조들을 1교시에 다 했었고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이게 한 목요일, 금요일쯤이나 저희 세미나 다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댓글 달지 마시고 댓글 달면 자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